다음은 이 아마존 아시죠? 아, 열대우림 아마존 말고요. 예. 그 아마존이 제프 베조스네 아마존이야. 예, 세계에서 예. 최고 부자. 예. 그분의 회사 아마존. 그 재산이 아마존. 250조. 예. 말씀 좀 하게. 냅둬요. 예, 요렇게 살다 죽게 냅둬. 예. 자, 아마존이 최근에 이상한 채용 공고를 올려가지고 요게 논란이 됐었어요. 자사 채용 사이트에 정보 분석가라는 이름의 일자리 공고를 올렸는데, 근데 요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을 감시한다. 각 분석가는 회사 선임 고문과 협력해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법적 절차에 대비한다. 분석가는 노조가 회사의 의도를 갖고 불법적인 행동을 벌여왔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경쟁 회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지정학적 문제, 회사에 대한 테러 위협 대비 등 회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업무를 한다. 근데 이걸 공지를 했다고 이 내용은? 네, 미쳤구나. 요대로. 예. 채용 담당자가 미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논란이 일자 아마존은 해당 공고를 삭제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머슴을 노예를 지금 구하는 거죠. 아니 이제 예. 노예를 감시하는 일종의 그 뭐라지? 마름? 청지기. 그러니까 마름. 옛날 노비 감시하던 마름. 그렇지. 한 단계 높은 거. 예. 우리 흔히 하나만 앞제비. 네. 많이 쓰던 나카무라. 이거를 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진짜 미쳤구나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뜨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걸 삭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번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파봤더니 쓰레기도만. 아, 쓰레기지. 아주 쓰레기도만. 예, 아주 어떻게 쓰레기예요? 정말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착취하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베이조스만 배불렸더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은 파켓몰이랑 비슷해요. 중개를 하는 거야, 중개를. 네. 그러니까 직접 생산은 안 하고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소비자한테 연결해주는 유통. 사업을 하는 거야. 유통.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해서 94년도에 시작했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게 신종 업종이었던 거지. 이런 업이. 근데 이 제프 베조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게 이러한 업종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데 아주 귀재였어. 쉽게 해서 돈을 빌리는 최고의 귀재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단순하게 그냥 배송만 인터넷으로 연결하다가 우리가 직접 배송합니다. 라고 배송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물류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해서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봐 10억밖에 안 되는데 한 1,000억쯤 투자를 받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릴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투자하십시오 하고 돈을 막 끌어들여요. 그래서 물류 사업에다 일단 100억을 쓰고 900억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류를 좀 더 혁신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론과 로봇과 AI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업 분야를 또 테마로 갖고 또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생하는 거는 택배 노동자들 뿐이에요. 그렇죠. 이들 말고는 별다르게 수혜를 받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공장을 짓는다, 기계를 짓는다든지 뭐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별로 없어. 그냥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뺑이 돌리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소화시키는 거지. 문제는 이런 작은 매출을 통해 갖고 올라오는 매출의 수십 배의 주가와 수백 배의 투자 자금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회사를 펌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아마존 그 무배 이벤트도 네. 그 뺑이의 쥐어짜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건을 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유통이잖아요. 유통만 하잖아요. 네. 실제 물건을 이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감수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한인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이 물건을 파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분들이 이 아마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암적인 게요. 이 근거리 택배는 지들이 해요. 원거리 택배는 우체국에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아마존 택배를 대신 해주느라고 쉽게 말해서 장거리 택배를 국내 택배를 대신 해주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깨먹고 있는데 이 우체국이라는 게 국가기관이잖아. 그렇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요금을 줄 수 없는 거야. 전 국민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리에 돈이 될 만한 배송은 지들이 직접 하고 원거리는 우체국에 떠넘기니까 우체국 적자가 아마존이 설립한 이후에 94년 이후에 눈땡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우체국이 미국에서 월마트 다음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적자가 수십조 원이에요. 그 돈을 트럼프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돼. 아마존하고 관계 끊어.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내욕하고 다니고 빌 게이츠랑 같이 그쪽에 돈 다 빼돌리고 내욕하고 다니는 민주당 후원자야. 걔를 조져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엮이네요. 네.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그렇게 압박을 한편으로 하면서 사실은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2017년에 내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조항으로 0%를 납부한 기업의 명단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트럼프가 들어서서. 근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세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그냥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구나로 겉으로는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 21%의 세금조차 내지 않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정세율의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0% 혹은 마이너스 세금 혜택을 누려왔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오하이오주 아크론 내에 버려진 공장 부지에 물류센터를 짓고 500여 명을 고용하면서 법인세를 아예 피하고요.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를 엄청 고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환급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아마존이 내는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트럼프의 혜택을 받았으면서 왜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제프 베조스는. 사실 의리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최악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최악이에요. 그냥 공장만 지어놓고 아무 자동화가 없어 다 몸빵이야. 그리고 보건 의료에 대한 지원도 안 해주고 맞아요. 심지어 코로나가 걸려도 그거를 은폐를 하거나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도 근무를 시키는 등 전혀 방역에 대한 대비나 관리를 안 해주는 회사가 아마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증언이 나온 게 어떤 거냐면 화장실을 6분 이상 사용하거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서 조퇴를 요청한 것, 작업량을 마치지 못한 것 등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6점이 쌓이게 되면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물류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증언한 거고 사실 유럽 쪽에도 각 나라의 물류센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정부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아마존에서 물품을 싸게 보내가지고 국내로 배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국내 시장이 무너져요. 왜냐면 직배송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시장이 무너져. 근데 이 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말한 미국 우편국을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력이 싼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금으로 이게 활용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요금을 책정을 해도 이게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택배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유럽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주는 택배료가 무조건 손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건데 얘네들은 지네 그 국내 원가 기준으로 계약을 해갖고 그 돈을 뿌려버리거든. 그러면 물량에 죽어갖고 그거 손해나는 장사를 하던 유럽의 물류업체나 유통업체들이 다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법인세 얘기에서도 중요한 게 어느 주에든 법인을 일단 세워요. 그리고 500명 이상만 고용하면
면세가 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00명쯤 고용을 해갖고 일을 굉장히 프리하게 시킵니다. 자유롭게 하게끔 만들어. 24시간 중에 자기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 근무? 탄력 근무제 같은 걸 적용하면서 근무하기 편한 환경인 것처럼 만들지만 자, 탄력 근무를 시키면 누가 주말에 일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임무의 배정을 주고 그걸 안 했다는 이유로 해갖고 벌점을 쌓아가지고 1,500명을 고용했는데 거의 1,500명을 도로 다 잘라요. 그리고 새로 모집을 하는 거지. 그걸 계속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고 이걸 계속 해가면서 미국에는 내가 새로 올해에만 1,000명이 넘게 고용을 했어. 근데 실제 일하고 있는 애들은 200명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따위 보고를 해서 세금을 다 피한 거야. 트럼프도 바보지. 예? 어떻게든 일자리 늘려보기 위해서 쇼킹하다. 비정규직 이런 쉽게 말해서 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이래서 식당 웨이트리스나 무슨 뭐 슈퍼의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붙었다 잘렸다를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프 베조스는 지금 엄청난 부를 쌓았고요. 지금 테슬라 사장이랑 같이 부자 순위 1, 2위를 미국에서 다투고 있는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한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IT 주식에 대한 버블이 붙기 시작하면서 아마존, 애플, MSN이나 구글 이런 주가들이 한 1년 만에 70-80% 이상이 막 치솟아 올랐거든요. 네. 이게 다 거품이라고 봐지고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강남에 부동산 몰리듯이 미국에 있는 놀고 있는 돈들이 다 증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거품 풀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아마존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회사 자체가 물류 창고 조금 하고 건물 부지 빼면은 아무것도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규모만 주식 규모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커 있는 거지. 실제로 부지와 창고와 재고를 다 쥐고 있는 월마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마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다 임자가 생산자거든. 그렇죠. 근데 월마트는 자기들이 사입을 해서 사들인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월마트의 자산이 되지만 똑같은 그 이상의 물류를 하거나 아마존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은 아마존 물건이 아니라 위탁받은 물건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마키님이 부의 근원은 진정 사기인가요? 그럼요. 사기치지 않는 부는 말하자면 규모가 협소합니다. 네. 그 외에 스타트업 하는 뭐 젊은 청년 실업가 뭐 이런 기업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들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거의 뭐 어디서 투자를 얼마를 받았네 하면서 갑자기 그 IT 거품 때 생각나네요. 걔네들 뭐 테헤란 너 있죠. 예, 연예인 누구하고 결혼했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 건실한 실업가 뭐 기업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걔들 다 사실은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항상 직업 소개할 때 금융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돈 많이 버는 금융인들이 많은지. 근데 사실은 나중에 뭐 다 이혼하고 보면은 와이프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투자 받고 사기치고 뭐 결국은 그렇게 이용당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주변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단계 말로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엔가 풍선이 터지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아니 뭐 국내 기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실제 그 매출이라든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턱없이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잠재적으로. 네. 그래서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싫어. 저도. 예. 그러니까 왜 나는 존경하는데? 뭐 너 남편감으로 뭐 이 직업 이런 거 어때 이랬을 때 저는 사업하는 사람도 싫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도 싫고 그냥 건물주도 싫어? 그냥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 직업, 자기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검사? 있고. 아니 의사? 그런 사자도 싫어. 나도 싫어. 난 그런 거 싫어. 뭐 만나기도 힘들지만 나는 어때? 싫어. 도박사. 인생을 한 방으로 사는 도박사. 네가 제일 싫어. 네가 제일 싫어.
지금부터 송작가 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피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좀 너무 좋아. 이 앰피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대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해요. 실제는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작가 덕분에 대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멋지지 않아요? 자기 일대에, 자기 생전에 스스로 창업을 해서 불과 30년 만에 250조가 넘는 자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사업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마존 얘기하는 거야? 피눈물, 제프 베조스 남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피눈물 짜내고 노동 착취해서. 너무 멋있잖아, 어찌 됐거나.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주식의 80%를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빌 게이츠 앤 메린더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어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는 네. 되게 웃겨. 250조. 결국은 지 돈도 아니잖아. 맞아. 정말 지 돈도 아니잖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에 그걸 담보로 한 그러니까. 돈인데 그게 왜 자기 돈이야? 왜 자기가 그렇게 써?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이혼하면서 또 와이프한테 돈 왕창 떼주고. 맞아. 그래서 그 합의금을 이혼한다고 합의를 하고 그걸 다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그러니까 기부를 와이프가.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럼 와이프가 미쳤다고 빌 게이츠랑 친하다고 그걸 줬겠냐고. 이건 짜고 하는 위장 이혼인 거지, 누가 보더라도. 자, 이 제프 베이비조스가 얼마나 개쓰레기냐면은 아마존에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악센트. 회사와 노동자 사이를 중재할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 씨하고 이 씨가 경영 개념이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노조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쉽게 그냥 해고해 버린다라는 거. 예. 지금 우리 의사들은 노조가 없는데 파업을해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네.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다 그러면은 볼만하겠네. 의사가 노동자인가? 검사나 판사, 변호사가 노동자야? 걔네들이 노조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아? 네. 기들이 하는 걸 노동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걸? 대한민국의 의사는 다 독립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게 개인 사업자이자 독립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57시간 노동 연장 근무를 포함해서 이걸 못하게끔 줄이잖아요, 시간을. 의사의 직종에 한해서만큼은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정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의사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 노동시간을 그만큼 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임금이 OECD 전체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이런 이상한 임금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 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의사인 거죠. 아무튼 제프 베조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네,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투자 한 번만 해주세요.
나보다 돈 많이 벌면 형님이야. 네. 저희 임금이나 잘 주세요. 그럼 송작가 TV에는 노조가 필요 없어. 네. 그리고 우리 송작가 TV의 고용원들은 다 이사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 참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아까 방송 전에 하길래 오냐 해고하려면 해봐라. 두려워하질 않네, 해고를. 해라. 요즘 해라. 같은 고용 불안정의 시대에. 네. 아니, 이걸 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